임신 전에 이미 항문에 이게 농양이 될 만한 병변이 있었을 텐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병이 더 깊어집니다. 크론병이라든지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는 폐혈증까지 갈 수 있는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항문이 좀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아에도 악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와서 진찰을 받으시고 필요하면 비농술 받으시라고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항문 질환을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 10개 중에 8개는 혈전성 외치액이고 2개는 치열 증상인데 흔하진 않지만 1% 미만에 일어날 수 있지만 항문 주변에 농양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농양인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농양이 밖으로 이렇게 배액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피부 안쪽으로 농양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는 폐혈증까지 갈 수 있는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단순히 이렇게 혈전성 외치액이라고만 생각하고 인터넷에서 보는 것처럼 좌욕을 하고 변비 치료만 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항문이 좀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아에도 악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와서 진찰을 받으시고 필요하면 비농술 받으시라고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피부 안쪽으로 단단하게 만져진다는 그 증상이 가장 이렇게 많은데, 몸에 여드름이 생겼을 때 큰 여드름이 생긴 것처럼 욱신욱신 아프다고들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혈전성 외치액 같은 경우는 대개는 변비가 주 원인이고, 농양 같은 경우는 설사를 많이 한다거나 장염에 걸린다거나 무름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제 염증이 급격하게 생기면서 농양이 생기게 됩니다. 대개는 이제 임신 중간에 생겼다기보다는 임신 전에 이미 항문에 이게 농양이 될 만한 병변이 있었을 텐데, 그 대표적인 질환이 치루입니다. 치루는 항문 안에서 바깥쪽 피부 안쪽까지 구멍이 뚫려지는 이렇게 염증성 질환인데, 이런 치루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병이 더 깊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설사를 반복하게 되면 짧았던 치루 길이가 길어지고 깊어지게 되면서 항문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크론병이라든지 그 만성 장질환에 관련된 그 병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환자분들이 오셔서 우선 항문 쪽은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많은 일반인들이 항문 질환은 변비 때문에 생긴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변비보다는 설사 환자분들이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내가 항문에 자꾸 이렇게 그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니까 변비를 더 해결하기 위해서 더 뭔가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하루에 2-3번 보는 변을 갖다가 하루에 5-6번을 보게 되면 이 병이 더 악화가 되고 장도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 오시면 항문 치료를 하고 식이 교육을 하고, 요즘은 이제 먹어서 나쁜 음식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를 시켜서 환자분들 건강을 더 좋게 하면 저희도 보람있고 환자분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문 수술의 그 기본 자세는 엎드려서 받거든요. 근데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엎드려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술 자세가 저희 그 서전들한테는 이렇게 편한 자세는 못 되게 됩니다. 왼쪽으로 옆으로 눕고 무릎을 배 쪽으로 당긴 자세를 하게 됩니다. 역시 시술이나 처치를 할 때도 같은 자세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항문 주변에 농양이 생긴 경우는 오시게 되면 환자분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국소 마취를 하거나, 환자분이 잘 참는 경우는 국소 마취 없이 그쪽으로 5mm에서 1cm 정도 칼집을 내서 안에 있는 고름을 빼는 비농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많이 아픕니다. 그게 무서워서 자연분만을 포기하시는 여성분들도 계시거든요. 부끄러워해야 할 질환이 아니고 조금 더 환자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진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